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자, 오늘 장도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밤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깜빡 하질 못해서 어제 영상 댓글에 제가 급하게 좀 댓글을 좀 남겼었는데요.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목요일 아침에라도 수익이 났거나 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최대한 현금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제가 댓글을 어제 영상에 좀 남겼었는데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늘부터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댓글에다가 하처가 어제 하처가 이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지만 하처는 이 저점을 깨고 지수가 급락을 했을 경우 하처는 8,400원에서 8,450원 정도가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가가 8,380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거의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처가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격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저는 하처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처가 이 가격에 왔다는 얘기는 지수 자체가 또는 다른 여타 종목들도 이제는 거의 하락이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내일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내일도 하락의 여진이 좀 있겠죠.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이 또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종목별로는 오늘 바닥이 나온 종목이 있을 테고요. 또 내일 바닥이 나올 종목도 있을 거고요. 좀 늦으면 월요일날 바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을 텐데, 자, 이제는 시차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처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위닉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닉스는 23,500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닉스요. 자, 위닉스도 보면 오늘 저점이 23,900원이네요. 23,900원. 자, 위닉스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요. 한 1% 정도, 1.5% 정도는 도달이 안 돼 있는데, 오늘 23,900원이 만약에 다시 온다면 이 가격에서부터는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이제는 하셔도 될 듯 합니다. 23,500원이 꼭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세력이 아니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 근처에 오면 이제는 하락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다시 24,000원 이하의 기회를 준다면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위닉스도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 ILI는요, 제가 이 자리에 3일 전에요, 조광 ILI는 9,250원 정도, 60원 정도가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9,200원을 찍었습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왔는데요. 오늘 크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조광 ILI는요. 자, 별로 빠지지도 않았죠. 자, 조광 ILI는 그제 3일 전에 이미 바닥이 나온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종목은요, 좀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요, 좀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거든요. 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는 이 세 종목은요, 매매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제 영상에 8,700원 정도가 아마 거의 바닥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7,000원요. 오늘 저점이 종가네요. 88,000원을 찍었네요. 자, 88,000원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87,000원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1%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면 현대 엘리베이터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내일 또 한번 지수가 빠진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은 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최소한 오늘은 13.37포인트 빠졌는데요. 한 뭐 3% 이상 빠지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도 역시 밀릴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8만 7천원을 기준점으로 잡으시고요. 그 이하로도 잠깐 일시적으로 장중에 뭐 8만 한 5,500원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8만 7천원 정도가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8만 7,500원 요 가격은 이제는 거의 기준점으로 바닥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제는 빠지면요.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진세미캠은 요 자리에서요. 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IT 관련 종목들은 한번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차트의 위치가 좀 높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트의 위치가 좀 높아서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차트가 상당히 위치가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도 가을권에서 오늘 이제 매도가 꺾였네요. 차트 위치가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글쎄요 저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천나 위닉스 같은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이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은 이런 뭐 주성이든 그동안 올랐던 IT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도 약간 있을 듯 합니다. 차트 위치가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다음 로보티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신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로봇 관련주인데요. 자, 이 종목도 차트가 저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자, 예뻐 보이는데요. 뭐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 종목도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음봉을 주면요. 내일 종가 근처에서나 장 후반부에는 한번 좀 진입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내일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요. 자, 이 21선이 11선과 21선이 지금 지지선이 되어 있거든요. 대략 19,900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 2만원을 장중에는 살짝 깰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살짝 깰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요 저점이요. 바로 앞에 있는 요 저점 이 19,500원 요 가격까지는 깨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음봉이 하나 더 나와서 만약에 11선과 21선 요 자리를 살짝 깨는 음봉이 나오면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G스마트 글로벌요. 제가 어제 한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G스마트 글로벌은 1차가 1,500원이 지지선이고요. 이 종목은 2차가 제가 어제 1,480원이 지지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1,480원, 오늘 저점이 1,475원 찍었지만 기본적으로 1,480원인데요. 이 가격이 이제는 바닥이 나온 듯 합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바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요. 극동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동유화는 최근에 좀 올랐죠. 하나, 둘, 셋. 자, 단기 파동이 끝났고요. 한 21선 근처, 대략 한 3,600원 전후 정도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3,580원, 3,600원 정도까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그래봤자 지금 가격에서 1% 내지 2%인데, 자, 이 종목도 조정시마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저는 이 종목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자, 기간 외국인이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그 다음 에스모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모도 지난번에 원래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꺾여 내려왔어야 되는데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다시 왔네요. 자, 이 종목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이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집까지 와야 될 것 같냐면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조지표가 조금 높고 지금 현재는요 보조지표가 조금 높고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면은 대략 한 요 정도 가격이요 5,830원 정도. 지금 얼마죠? 6,030원이네요. 대략 한 5,830원
5,760원까지 5,760원에서 5,83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 자,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종목이고요. 보조 지표가 조금 높긴 하거든요. 가격 조정과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 마케팅 보겠습니다. 에코 마케팅은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 올랐네요. 그죠? 자, 27,300원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이 하나, 둘, 셋 파동이 끝나고 조정을 이번에 눌림목을 좀 작게 받았네요. 눌림목을 작게 받고 올려버렸는데요. 자, 이제는 에코 마케팅은 3만원을 돌파를 하려고 아마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자, 3만원은 무난히 돌파를 해서 제가 저번에 에코 마케팅 목표가가 35,000원 정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인 목표가입니다. 참고로만 하시지 꼭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요. LB세미콘 보겠습니다. 자, LB세미콘은 8,250원을 깨면 비중 관리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060원까지 밀렸네요. 자, 어제 요 꼬리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제 이 꼬리. 어제 사실 박스급 매매를 돼야 될 종목이 어제 갑자기 9,470원 뭐 얼마까지 올리고 나서 확 꼬리를 달아버렸는데 이리 되면 매물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자, 이 종목도 우리 위닉스나 하처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LB세미콘도 제가 보기에는 7,5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도 연료는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망하시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물량을 기관 내 외국인이 조금씩 넘긴다는 느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분간은 제가 올라가도 별 재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7,5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간다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열려 있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요. 자, 원희홀딩스 오늘 고점이 5,410원 한번 잘라줬어야 되는데, 제가 5,500 전후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죠? 5,500원 전후. 5,410원 정도 아깝네. 그죠?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 자리에서, 제가, 주봉을 봤나요? 네, 주봉이었죠. 어제 제가 파동까지 계산해 드렸죠. 하나, 둘, 셋 하면서 3파 상승 구간인데 지금은 3파 상승 구간의 마지막 종착역이 임박했습니다라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긴 꼬리를 길지는 않지만 꼬리를 달고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하신다기보다 뭐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가격 조정, 이 종목도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할 듯 한데요. 대략 4,65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650원요. 아니면 4,55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대략 제가 오늘 에이프로젠 KIC라는 종목이 제가 며칠 전에 에이프로젠 KIC가 좀 빠졌을 때요. 요 자리였나요? 이틀인가 3일 전인가요? 그제 말씀드렸나요? 예. 이 종목은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그제 말씀드렸네요. 눌림목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좀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눌렀다가 바로 튀어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급등이 들어왔었죠. 자, 이 종목은 4,000원을 넘어가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당분간은 이 종목은 4,000원을 넘어갈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종목을 단타를 3번 쳤습니다. 4,000원을 넘어가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종목은 이제 좀 관심권에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요. 다음에 또 만약에 좋은 지점이 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노메트리, 부탁하신 분이 계셨는데, 잠깐만요. 이노메트리 마저까지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노메트리요. 자, 이노메트리. 자, 이노메트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제가 열어놨는데요. 일단 이노메트리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을 보시면요. 다음에 혹시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을요, 고점이 한번 나왔죠. 요 자리 이노메트리는. 그죠?
그 다음에 눌려지고 나서 파동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셋 작은 소파동이 여기서 이 양봉이 작은 소파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동의 높이가 두 번째 파동의 높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윗꼬리를 단 음봉으로 좀 높게 띄워줬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바로 직전 고점 라인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혹시 매매를 하실 때는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나서 다시 직전 앞번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눌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크다란 뭐 재료나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뜨려서 바로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는 확률이 많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직전 고점 자리에 오면 무조건 던지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하고 다시 저가 매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중간중간 맥점마다 끊어주지 않으면 장기 투자, 중기 투자 하시려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단타꾼도 많기 때문에 직전 고점 라인은 다음에는 혹시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그런 경우가 나오면 거래가 터져서 돌파하지 않는 한은요, 직전 고점에서는 꼭 한번 끊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을 한번 제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두 가지를 연결해 봤는데 좀 가까이 대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해 봤습니다.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했죠. 자, 여기 선과 여기 선을 연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29,800원, 지금 32,000원이네요. 단기적으로는 29,800원 정도가 지지가 될 듯 합니다. 일단은요. 29,800원이 일단은 지지가 될 듯 하고요. 여기서 반등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추세가 돌아갈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29,800원 정도는 지지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 밑에 있는 요 선은요,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요, 27,500원까지도 27,200원, 27,5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하락이 열려 있다는 거지 꼭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가격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식 시세를 우리가 내일 시세를 당장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내일 반등이 요 자리 29,800원 정도 오면 단기 반등은 꼬리를 달고 올릴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은요. 그 다음에 반등 이후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강도가 센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강도를 좀 확인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추세를 보시면서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으니까 요 내일이나 모레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서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외로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아침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주가들이 많이 빠져버렸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제가 그건 몰랐지만, 그래서 어제 급하게 어제 영상에 제가 깜빡하고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겼었는데, 저는 이런 조정이 한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훅 빼고 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요, 저는, 앞으로 종목들이 제법 큰 시세가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휘날레 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 휘날레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눌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으시고요. 역시 종목마다 또 오늘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또 좀 더 빠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 속에 이미 내용들이 종목들이 들어있을 텐데요. 그 종목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종목별로 다시 또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데 동진 세미캠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눌림목을 준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또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은 이미 추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순환매를 타고 돌아가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같이 어려운 장은 내일하고 늦어도 월요일 아니면 내일 정도면은 좀 하락이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장 초에 좀 눌러지다가 후반에 들어올릴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저점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